안녕하세요. PHP 11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URL을 분석, 링크 읽어오기, 문서의 변경 정보 알아오기 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URL 분석입니다.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주소를 나타낼 때 URL, 도메인 네임 해가지고 나타내죠. www로 시작해서 momo.co.kr 또는 momo.com 또는 넷 형태 가지게 되는 이런 이름들을 호스팅을 할 수 있는 이름들,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죠. 그런 형식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URL의 단순한 예이죠. 그러나 실제 URL을 사용하게 되면 URL을 적는 부분 주소창에 HTTP부터라는 스킴, 프로토콜을 뜻하죠. 프로토콜, 호스트 이름, 포트, 경로, 비밀번호, 유저 등 다양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HTTP에 도메인 이름에 콜론에서 포트 이름 적고 골뱅이를 하고 난 다음에 실제적인 도메인 네임을 적기도 해요. 이 앞에 오는 것은 그 컴퓨터가 나타낼 수 있는 이름을 뜻합니다. 그 이름 뒤에 실제 도메인 뒤에도 또 포트 번호를 적죠. 80번 포트 또는 8080 포트 또는 사용자 지정 포트, 그런 다음에 경로, 그리고 파일 이름 형태를 쓰게 됩니다. 이때 앞쪽에 오게 되는 내용들 다시 한번 보면 프로토콜 정의하고 유저의 이름은 무엇이고 유저의 비밀번호는 무엇이고 호스팅 관련된 정보들이에요. 부분의 정보를 나타내고 호스트할 수 있는 부분의 실질적인 URL을 쓸 수 있는 도메인 네임을 쓰게 되고 이것을 서비스하는 포트 번호가 적히며 실제 있는 경로가 보여지게 되죠. 여기서 보여지는 이때 여기에 채워지는 도메인 네임들을 표시하는 경우 포트는 80번, 거의 대부분 HTTP, 인터넷 관련된 프로토콜은 80번 포트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프로그래머나 웹마스터가 내가 원하는 포트를 따로 서비스하겠다 그러면 사용자 지정 포트를 쓰셔도 돼요. 그리고 뒤에 경로가 오게 되죠. URL을 각 속성별로 분리하고자 할 때 그게 파스 URL이었죠. 그 URL 함수를 사용해서 각각을 분리해내시면 됩니다. 그럼 그때 들어오는 파라미터는 스트링화 되어 있는 처음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경로를 URL로 가지고 오고 그 URL 가져온 것을 어레이 형태로 각각 연상배열처럼 키로 데이터를 갖게 됩니다. 그럼 예제를 한번 통해서 보도록 하죠. 예제를 보게 되면 지금 보여지는 것과 같이 파스 URL 함수 안에 파라미터를 이렇게 주고 있어요. 앞에 쓰여지는 HTTP는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였고요. 기밀하고 들어오는 것이 사용자 ID 3579가 PW, 즉 도메인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접속하고자 하는 도메인, 포트 번호, 이것은 생략 가능합니다. 도메인을 서비스 받을 때 포트 번호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로 도메인을 거의 받기 때문에 생략하고 쓰셔도 돼요. 그런 다음 슬래시 뒤부터는 경로와 파일 이름이죠. 지금과 같은 형태에서 데이터를 각각 어레이로 분리해서 가지고 올 수 있게끔 사용하는 게 파스 URL이었기 때문에 pass_arr이라는 변수에 키값들로 호스트, 포트, 패스, 유저, 패스워드라는 것을 주시면 각각 dhgim 3579 HTTP 도메인 이름, 포트 번호는 80, 패스에서는 doc부터 index.html이라는 것까지 따로 들어가서 저장이 되어집니다. 실제 그렇게 저장되어서 보여지는지 확인해 보죠.
제가 철자가 틀렸네요. PA 그래서 결과가 호스트가 먼저 나오니까 W부터 시작해서 com까지 포트번은 80번이었죠. 패스는 doc의 index.html 유저는 김이었고요. 패스워드는 3579 이런 형태로 배열 형태로 가져올 수 있는 게 파스 URL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URL의 내용 읽어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홈페이지 중에 미러 사이트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미러 사이트라는 것은 거울이죠. 미러가. 그 사이트와 비추어서 똑같이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이트라는 것입니다. 이 미러 사이트는 어떤 홈페이지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옮겨 놓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금 다른 홈페이지의 문서를 읽어오는 방법이랑 URL 문서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문서를 읽어와서 그 내용을 그대로 출력해주는 페이지를 우선 보도록 하죠. 그래서 소스를 보시면요. 지금 보여주는 소스와 같이 어떠한 오픈을 하죠. 오픈하는데 도메인을 가져와서 오픈합니다. 그 오픈을 R이라는 모드로 리드죠. 리드에서 열어서 그 포인트를 FP로 주고요. 만약 읽어오지 못한다면 OR로 바로 줍니다. die, 끝내버려라. 요청한 페이지를 읽어올 수 없습니다. 라는 정보를 보여주고 끝나버리겠죠. 이 파일 안에서의 프로그램이. 그럼 읽어왔다면 fguess, 이거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쓴다 그랬습니다. 포인터에 1024만큼씩을 가져와서 line이라는 곳에 넣어주는데 그것을 출력해줘라. 전부 다 데이터를 읽어왔다면 클로즈 시켜라 라는 부분의 사이트입니다. 실제 동작되어지는 것을 확인해 보죠. 그런데 지금 제가 웹을 안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페이지를 읽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지금 네트워크 상태를 연결한 상태라면 네트워크 연결 상태를 지금 보시면은 아까 언플러그 되어 있던 것이 플러그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 상태 다시 리로드를 하면 yahoo.co.kr에 관련된 페이지가 지금처럼 그대로 카피되어서 읽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코드처럼 읽어와서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다른 형태로 읽어와서 보여줄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read 파일이라는 함수를 통해서도 그대로 읽어와서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 함수는 파일의 모든 내용을 바로 출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출력문이 필요 없어요. 방금 봤던 파일에 있는 것처럼 프린트나 fget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져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자체 출력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냥 read 파일만 해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파일의 이름을 넘겨주는 파라미터인데요. 특정 URL의 파일을 읽어오고자 할 때는 입력값에 반드시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지정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HTTP부터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URL, 도메인 네임 앞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프로토콜이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fopen 함수는 그 파일이 원격 파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서버의 파일 시스템에게 그 파일을 찾으려고 할 것이에요. 그러나 위에 fopen 함수를 사용한 예에서는 문서를 출력하기 전에 적당한 정규 표현식을 사용한 필터를 이용하게 되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만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의 링크만 읽어온다든지 또는 이미지 파일의 이름을 읽어온다든지 등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 정규 표현식을 하지 않고 필터링을 하지 않는다면
페이지를 읽어올 수 없다는 오류 메시지를 보게 되겠죠. 그럼 지금과 같은 파일에서 다음 점 넷을 읽어오는지 확인해 보죠. 아주 간단하게 리드 파일을 통해서도 다음 점 넷을 읽어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이때 주의할 거. 앞에 프로토콜이 반드시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과 같은 함수를 쓰시는 게 굉장히 간단하겠죠. 그러나 그 파일 안에 있는 밀러 사이트 중에서도 데이터를 좀 변경하고 싶을 때는 첫 번째 예제와 같이 오픈해서 읽어오셔서 파싱을 하거나 해서 쓰시는 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제 이런 밀러 사이트를 읽어왔는데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사이트의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링크만을 읽어오겠다. 뭐 그런 방법들을 쓰실 수가 있겠죠. 즉 HTML에서 다른 URL 링크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A라는 태그를 사용하는데 그 A 태그에 대한 것을 파싱해가지고 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패턴을 찾아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링크 읽어오기 부분입니다.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링크만 읽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한다. URL을 분리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소스를 보면요. 지금 보여주는 내용, 이 파일이 아닌데요. 이 파일인데요. 열어보게 되면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F5를 열게 됩니다. 방금 전에 봤던 그 소스 레드 파일이라고 열어버리게 되면 한 번에 다 읽어와서 뿌려져 버리기 때문에 파싱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F5를 통해서 읽어오고 그 포인터에서 파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str이라는 것으로 get을 읽어온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출력하는데 그 중에 preg match all로 파싱을 하게 됩니다. 이때 www.yahoo.co.kr 사이트에 포함된 링크들을 구분해서 출력해 주는 것이죠. 그 출력하는데 링크 걸린다는 것은 태그 형태를 가지는데 슬래시를 쓰게 되고 슬래시로 닫고 하는 형태로 시작을 합니다. 즉, 한 라인씩을 읽어드려 str로 한 라인씩을 읽어드려 A 태그로 href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슬래시 a로 닫는 끝나는 문장을 지금과 같은 함수를 통해 이 함수를 통해 추출해내는 거죠. 이러한 패턴의 추출을 위해 이 함수에서 사용되는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요. 꺽쇠 이것이 임의 문자들 꺽쇠로 되어 있는 임의 문자들 A에 관련된 임의 문자들 별표 표시되죠. 그런 문자들 href라는 까지 된 뒤에 어떤 임의적으로 오는 문자들 그리고 다시 A 슬래시 뒤에 A 뒤에 오는 임의 문자들 변표가 어떤 임의적으로 올 수 있는 모든 문자를 뜻하니까요. 그러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문자들을 추출하게끔 해서 preg match all로 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사용한 패턴은 단순한 것이에요.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복잡한 패턴을 적용하셔야 될 거예요.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셔야 하니까요. 그렇게 만들어서 실행 결과를 보실 수가 있겠죠. 결과를 보면 지금처럼 야후에서 링크 걸려있는 즉 링크 같은 경우는 마우스가 가면은 손 모양을 바뀐다거나 링크가 걸려있다는 표시로 밑에 밑줄이 그려지게 되죠. 그런 데이터들만 쭉 모아서 가져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 사용자들이 어떤 사이트에 가서 링크 걸려있는 것만 가져오고 싶을 때 이런 프로그래밍을 쓰시면 되겠죠. preg match all로 해서 포이치를 통해 가지고 있는 부분들 전부 다 프린트 시키는 방법. 그런데 링크가 걸려 있는데 문서라는 것이 계속적인 업데이트를 하게 되잖아요.
업데이트를 하면서도 링크가 변경될 수 있어요. 그런 변경되면서 새로운 링크가 걸린 부분들만 추출하고 싶은 경우들이 생기죠.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링크 알아내기. 이거는 문서에 새롭게 링크된 자료만을 알아오기 위해 기존의 데이터를 파일에 저장해 놓고 그 파일에 없는 내용을 알아내면 됩니다. 만약에 기준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방금처럼 한 것으로 그냥 끝나버린다면 뭔가가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찾아내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를 파일 형태로 놓고 파일에서 한 줄 한 줄씩 읽어오면서 다시 반복적으로 같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비교하여 새로이 되었다 그러면 다시 업데이트하는 형태로 쓰시면 되겠죠. 이것이 일종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는 파일 형태에서 기본으로 만들어져 나온 것이 데이터베이스거든요. 그래서 파일에 쓰고 파일에 읽고 하는 부분들, 다시 업데이트하기 위해 비교하는 부분들은 항상 파일과 연결되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새로운 링크를 알아낼 수 있겠죠. 그럼 소스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이 프로그램은 link example.html이라는 이 파일에서 3개의 링크가 포함된 페이지예요. 이 파일은 뒤에 나올 새로운 링크를 찾아내는 프로그램에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newlink.php가 실제 link.example.html에서 새롭게 변경된 것을 찾아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열어보게 되면 오픈하는데 links.txt라는 파일을 오픈하죠. 항상 오픈하기 위해서는 파일이 생성되어져 있다는 가정하에서입니다. 그럼 만약에 없다 하면 이 파일을 먼저 만들어 놓으셔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파일을 열지 못하면 열 수 없습니다 하고 끝나버리기 때문에 파일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 상태에서 보여지는 첫 번째 선언되어 있는 이 변수 같은 경우는 이전 링크에 대한 저장을 하기 위한 변수입니다. 링크스, 두 번째 있는 링크스는 지금 검색한 링크가 저장되어지는 배열이에요. 그 두 가지를 검색해서 새로운 것이 있다 그러면 업데이트해서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예전 링크를 읽어들여 저장하는 과정. 두 번째, URL에서 링크를 읽어 링크 배열에 저장하는 과정. 새로운 링크죠. 그리고 예전 링크와 지금 현재 링크를 비교해서 새로운 링크가 있을 때 화면에 출력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URL에서 읽어드린 링크를 텍스트 links.txt라는 파일에 저장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전 링크를 읽어드리는 과정이 지금 보여지는 이 부분이에요. 파일을 열고 읽겠다. 읽어서 저장해 놓는 링크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놨어요. 이때 트림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죠. 트림이 뭐였죠? 좌측, 우측에 공백이 있는 것을 제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거하고 링크라는 부분에 넣고 array underbar push, old underbar link와 링크에 대한 것을 비교해서 넣는 부분이죠. 그래서 파일에 대한 예전 링크를 읽어드려서 저장하는 과정이었고요. 두 번째, URL에서 링크를 읽어 링크 배열에 저장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URL에서 읽어드려서 get으로 가져온 것을 str로 넣고 prd 매칭, 링크와 관련된 부분만 잘라서 넣어주는 부분, 이 부분이죠.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예전에 있었던 파일에서 읽었던 부분과 지금 사이트에서 읽어드린 링크가 동일한지, 새로운 링크가 있을 때 화면에 출력하는 과정이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URL에서 읽어드렸던
링크를 텍스트 파일에 저장하는 과정으로 해서 fwrite 통해 또는 fput이라는 것을 통해서 라이트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새로운 링크를 만들어주고 표현해주고 저장하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부분에 new 링크를 입력하고요. 보니까 아무 결과가 보여지지 않죠. 그 이유는 links.txt 파일에 어떤 링크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새로운 링크로 표시되어지고 그 부분에 아무 데이터가 없으니까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참조하고자 했던 link example.html이라는 문서에 새로운 링크를 추가하게 되면 읽어드려서 출력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 문서를 좀 수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문서가 읽기 전용이기 때문에요. 저장하고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바뀌어서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지금과 같이 새로운 부분의 링크를 읽어드리기 위해 이런 소스를 사용한다. 소스가 어떻게 로직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찬찬히 보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URL에 대한 분석, 즉 URL이 가지고 있었던 프로토콜, 호스트, 포트, 경로, 비밀번호, 유저 등 다양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던 것을 어떠한 형태로 가지고 오느냐, 즉 parse URL 같은 함수를 통해 각각에 대한 정보를 연상 배열처럼 키의 밸류 형태로 가지고 올 수 있게 분석하는 것을 보았고요. 두 번째, 그 URL에 있어서 내용을 읽어오는 부분, 문서의 정보를 읽어오는 부분을 두 가지였어요. 파일로 형태로 열어서 한 줄 한 줄 읽어와서 뿌려주는 것이 있었고, 문서 전체를 통째로 읽어와서 뿌려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리드 파일이라는 형태였죠. 파싱 과정을 거친다 그럴 때는 하나의 파일을 여는 것처럼 오픈부터 get 형태로 해서 파싱할 수 있게 쓰거나 하나의 그냥 미러 사이트로 그대로 통째로 복사해 쓰겠다 할 때는 리드 파일 형태로 사용하시면 됐고요. 그 리드 파일에서 또는 파일을 오픈해서 여는 상태에 새로운 링크들에 대한 정보만 추출하겠다, 링크만 읽어오겠다 할 때 프로그래밍 하는 것까지 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